어머니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예요.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수익자를 바꾸라고? 누구로? 저로요. 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그때 현우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철없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온통 차가운 벽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현우가 대학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현우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죠. 며느리 미니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이상했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가끔 명치 끝이 쿡쿡 쑤시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위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혹시 암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진료실 앞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위암 2기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더니 선생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암이라는 단어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선생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면 예후가 좋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은 됐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데 저만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났죠. 여보, 나도 이제 당신한테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걱정시키기 싫었죠. 아들은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도 꾸렸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혹시 수술대 위에서 눈을 못 뜨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죠. 결국 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검사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현우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미니도 옆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입원 준비를 하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손이 자꾸 멈췄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옆에서 손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생전에 종신보험을 들어뒀다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현우한테 꽤 큰 돈이 갈 겁니다. 거기다 제가 따로 들어둔 암보험도 있었죠. 전부 합치면 3억 원 정도 됩니다. 현우가 그 돈으로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니한테도 잘해주고 손주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입원하는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병원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 사진이 또 보였어요. 여보, 나 좀 지켜봐줘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옆 침대 환자분도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체크했습니다.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링거 꽂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저렇게 예쁜 하늘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수술까지 일주일.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현우를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야 합니다. 입원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니가 들어왔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니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돼서 온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기도 했죠. 미니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랑 배가 보기 좋게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미니는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니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시선이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가방을 뒤적거렸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무슨 심각한 이야기라도 있나 싶었죠. 뭔데 말해봐. 제가 물었습니다. 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실은요, 어머니. 미니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보험금 있으시잖아요. 그게 만약 수익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대요. 심하면 국가로 귀속될 수도 있고요. 국가로 귀속?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보험금인데 왜 국가로 가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친정 쪽에서도 소송 걸 수도 있대요. 그러면 현우 오빠가 고생하잖아요. 친정 쪽이라니요. 저희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동생들도 연락 끊은 지 오래고요. 무슨 소송을 건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었죠. 미니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예요.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익자를 바꾸라고. 누구로? 저로요. 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라니요. 현우는 알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도 동의했어요. 오빤 바빠서 못 왔고 제가 대신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도 안다요? 아들도 이걸 원한다고. 미니는 볼펜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차올랐죠. 미니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해주세요. 오빠 퇴근하기 전에 처리해야 해요. 목소리가 점점 급해졌어요. 처음에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경 후 수익자란에는 이미 미니 이름이 적혀 있었죠.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현우를 위해 남겨준 돈이에요. 제가 죽으면 현우한테 가서 아들이 편하게 살라고 남긴 거였죠.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그걸 자기 앞으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미니가 다그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현우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왔구나.
이제 현우가 민희를 말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제게 다가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이 말이 맞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느니 미리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죠. 엄마, 그냥 사인 좀 해줘요. 우리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우리야? 현우와 민희가 우리라는 말인가요?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제 생사보다 보험금을 먼저 챙기고 있어요. 엄마, 빨리 좀요. 현우가 재촉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제가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볼펜을 들었죠.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어요. 민희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현우와 민희는 금방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현우 이렇게 키운 거 아니잖아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서 나오고 싶기는 한 걸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현우가 생각났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씩씩하게 자라줬죠.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 기억납니다. 다른 애들은 아빠 손잡고 왔는데 현우는 제 손만 잡고 왔어요.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너네 아빠는? 그러면 현우는 그냥 없다고 대답했다더군요. 그날 현우가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했어요. 저한테 달려와서 메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엄마, 내가 1등 했어. 그렇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해서 현우가 전교 10등 안에 든다고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은 현우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줬죠. 고등학교 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현우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저도 일 끝나고 와서 현우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자. 피곤하잖아. 현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대학 합격하던 날도 기억나요. 현우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합격했어.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 현우였는데요. 제가 키운 현우인데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혈압을 재고 갔어요. 밥이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민희가 그 서류를 가지고 뭘 할까요? 정말 보험회사에 제출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제가 죽으면 3억이 민희한테 가는 겁니다. 현우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한테 주라고 보험을 든 게 아니잖아요. 현우 잘 살라고 남긴 건데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요. 수술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우가 또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민희는 없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보기 싫었죠. 현우는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예후 좋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제가 살아나든 죽든 현우한테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엄마 화났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만 바라봤죠.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은정이 친정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고요. 애 낳으면 돈 더 들고요. 회사도 요즘 힘들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죽으면 보험금 받아서 잘 살 생각이지?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뭔데? 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나가줄래?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인가요? 모든 걸 다 해준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혼자 키운 게 잘못인가요? 남편이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현우가 이렇게까지 변하진 않았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마취하고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도려낼 거예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살아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살아서 나와도 뭐가 달라질까요? 현우는 여전히 보험금만 생각할 거예요. 민희는 제가 죽기만 기다리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 감아 버릴까요? 수술대 위에서 그냥 가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럼 현우도 원하는 걸 얻고 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남편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저기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가도 될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어요. 배에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잘 됐다고 말해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암 조직 다 제거했다고 하셨습니다. 회복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어요.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기쁨도 안도감도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걸을 수는 있었지만 배가 당겨서 힘들었죠. 현우는 가끔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일 바쁘다며 금방 나갔죠. 민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뒤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잘 쉬고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대요.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민희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민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군요. 옷도 새로 산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희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들떠 있었죠.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민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면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만 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은정아, 나 좀 봐.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돌렸죠. 왜 오빠? 민희가 물었습니다. 아직 웃고 있었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현우가 서류를 민희 앞에 던졌어요. 민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민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받은 서류 말이야. 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건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가 아니야. 뭐라고요?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내 유책 사유 인정 및 재산 포기 각서야. 현우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민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말도 안 돼요. 나 분명히 봤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였다고요. 내가 본 건 겉장만 그렇게 만든 거야. 안에 내용은 전부 바꿔뒀어.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서류를 바꿔쳤다고요?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죠. 이것도 들어봐. 현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우리 보험금 받으면 바로 이혼하자.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희 오빠 같았어요. 그래, 3억이면 충분해. 우리 가족 다 잘 살 수 있어. 민희와 민희 오빠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희가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친정 식구들과 짜고요. 민희는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지워요. 당장 지우라고요.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핸드폰을 높이 들었죠. 이미 백업 다 해뒀어. 변호사한테도 보냈고.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희는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내 선택이 아니야. 넌 이미 각서에 도장 찍었어.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고 재산 청구권도 포기했어.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요. 나 어떻게 살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민희 앞에 던졌죠.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 내 짐은 친정으로 보낼 거야. 현우가 돌아섰습니다. 민희는 현우 다리를 붙잡았어요. 오빠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현우는 민희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계획한 거였어요. 처음부터요. 민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울면서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현우만 남았어요. 현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우가 우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은정이 본색을 확실하게 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은정이 말을 믿었어요. 보험금 정리하자고 할 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지요?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정이를 미행했어요. 친정에 가는 걸 봤죠. 거기서 오빠랑 이야기하는 걸 녹음했어요.
현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계획 다 들었어요. 엄마 보험금 받아서 저랑 이혼하고 해외 도피하려던 거요. 친정 식구들이랑 나눠 가지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바꿨어요. 엄마가 지장 찍은 건 은정이 유책각서예요. 보험금은 원래대로 엄마가 수익자고요. 현우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마음 너무 아프게 했죠. 하지만 확실하게 쳐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현우를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현우는 무릎 꿇은 채로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죠. 현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니까. 저는 현우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현우는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현우 등을 토닥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며느리 본색을 알면서도 참아야 했을 거예요. 저한테 차가운 척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번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자주 오면 되지. 현우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갈게요. 매일 갈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현우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짐을 실어주고 문을 열어줬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현우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 은정이는 벌써 집에서 나갔어요. 짐도 다 친정으로 보냈고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곧 처리될 거예요. 변호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수고했구나. 현우는 잠깐 저를 봤어요. 엄마 화 안 나세요? 뭐가? 은정이한테요. 저렇게 배신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화낼 필요도 없어. 사실이었어요. 미니한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짐을 들어다 줬어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한동안 비워뒀으니 당연하겠죠. 현우가 청소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런 모습 언제 봤나 싶었어요. 어렸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청소가 끝났어요. 현우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었죠. 엄마 장 봐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반찬 좀 사다 줘. 네, 알겠어요. 현우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의 그 외로움과는 달랐죠.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 잘 컸죠?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현우가 돌아왔어요.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과일도 있고 반찬도 있었어요. 현우가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어줬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제가 끓여올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아직 몸 안 좋으시잖아요. 현우가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현우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상을 차려주고 옆에 앉았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했어요.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맛있다. 제가 말했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잘 끓인 것 같아요? 응, 아주 맛있어. 현우는 기뻐했어요. 밥을 더 퍼주고 반찬도 더 올려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현우가 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죠. 현우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렇게 컸구나. 이제 다 컸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가봐.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전화하세요. 바로 올게요. 알았어.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현우도 곁에 있어요. 며느리는 떠났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동안 너무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은 돌보지 않았죠.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건강 챙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말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엄마, 집 도착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아침 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줘버리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곁을 지키는 진심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었죠. 남편도 저기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보, 걱정 마요. 나 이제 잘 살게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